리마, 야, 집합해! 하면 뭐 하라는 뜻이야? 그렇죠. 이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집합, 모임이란 뜻이야, 모임.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 모여라 하는데, 이렇게 했다? 야, 동상구에서, 야, 잘생긴 사람 모여. 이렇게 했어. 그러면, 막 종혁이 뛰어나가고, 뭐, 난리 나겠죠. 어? 근데 실질적으로 잘생긴 애들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야, 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여! 하면은, 종혁이 또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면 이러면 누가 봤을 때도 제가 키 큰지 뭐 안 큰지 뭐 이거 안 되잖아요. 구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구성을 하려면 반드시 기준이나 대상이 분명해야 돼. 예를 들어 키를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키가 170 이상인 학생들 나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리고 어떤 대상이 분명해야 돼. 대상이. 야, 동상구에서 평소에 안경을 쓴 사람들 모여! 이렇게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합은 모임입니다. 모임이야. 근데 집합은 아무거나 다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추상적인 거라든지 이런 건 될 수가 없다. 알았지? 그래서 집합을 구성하려면 그 기준이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 그럼 너희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보면 뭐 축구 동아리를 만들건 이렇게 하나 이제 모임을 만들어. 그럼 거기에서 모임의 명을 주지. 모임. 있을 거야. 그지? 모임 뭐 예를 들어 원래 예전에 그 동상구 이 축구 동아리의 이름이 아주 니네들 선배들이 만든 것 중에 뭐 하여튼 이름이 희한했었는데 동산이 뭐 축구 동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이름을 줄 거야. 명칭. 예를 들어 뭐 니네들 동아리 그 모임의 명칭이 있잖아. 뭐 무슨 동아리가 있겠냐 경이야? 너는 동아리 또는 그런 이름이 뭐야? 그래 이렇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은 이렇게 해요. 그런 집합 전체를 갖다 우리는 나타낼 때는 주로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 그럼 내가 이제 집합 A라는 걸 쓸 거야. 집합 A라는 걸 쓰는데 여기 잘 들어. 그러면 그 집합에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구성원들. 그걸 갖다 내가 쓰는데 그 집합의 구성원들을 A, B, C, D라고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집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집합의 기호가 있어요. 집합을 쓰는 기호. 어떻게 쓰냐면 반드시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야 돼. 이게 바로 집합교야. 그럼 집합을 써라라고 하면 요 기호가 들어가 있질 않으면 이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약속이야. 저 기호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돼. 요게 나처럼 이쁘게 되느냐? 안 됩니다. 해보면 이게 잘. 그러니까 내려서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이게 잘 안 돼요.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중괄호 이거 안으로 이렇게 구성원들을 써줘야 돼요. 그렇지? 만약에 나는 이게 예쁘질 않아. 이거는 상관없어. 이거는 돼. 이렇게 예쁘게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알았지? 집합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집합은 이제 구성원들이 여기서 뭐야 지금 구성원들이 보니까 A, B, C, D. 집합 A라는 이 구성원들을 내가 이렇게 4개를 써놨어.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집합 A에 대한 얘를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얘를 뭐라고 한다? 원소다라고 하는 거야. 얘를 원소다라고 하는 거야. 원소.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 그러면 C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잖아. F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맞아 틀려? 틀리잖아. 근데 이렇게 원소를 나타낼 때 이제 앞으로 기호를 써요. 어떤 기호를 쓰냐면 바로 요 기호를 쓰는 거야.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요 놈을 써서 우리는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G라는 놈은 A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시험에 이제 꼭 나오는 거야. 따라서 요 기호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야, 얘가. 알았지? 그래서 얘는 A는 A의 원소이다 또는 속한다 이렇게 읽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 구성원들을 원소라고 하는 거야, 원소. 여기까지는 됐지, 이제? 됐지? 그러면 우리는 집합의 종류는 집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봐. 아니,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원소를 다 쓰는 거야. 쭉 다 써.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합 B라는 걸 쓰고 예를 들어 도가 이제 그 동아리 있지, 그지? 그 동아리 회원들을 다 쓰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다 쓰는 거야. 이렇게 컴마로 하나하나 구별하는 거야. 컴마로 구별하는 거야. 이렇게 다 써. 원소를. 이걸 갖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원소를 갖다 쭉 나열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뭐를 나타내는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 무슨 동아리라고 그랬어? 일단 그 집합을 B라고 하자. 뭐라고 그랬어? 아니 뭐를 위한 동아리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조건을 말 그대로 얘는 뭡니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걸 조건 제시법이다. 그럼 이렇게 써요. 얘는 반드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X, 바 이렇게 써요. 그래놓고 여기다 조건을 쓰는 거야. X는 경제를 하는 동아리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알았냐 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조건 제시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은 그냥 너무 간단해. 예를 들어 10 이하의 자연수 하면 1에서부터 10까지 쓰면 돼.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100개를 써야 되잖아. 근데 그 100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요. 그 집합을 갖다 B라고 할까?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써요. 1, 2, 3 여기다 점점점 3개 찍고 100 이렇게 하면 100 이하의 자연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원소나열법. 100개를 다 안 씁니다. 이렇게. 알았지? 뭔 얘기인지?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썼어. 2, 3, 5, 7 점점점 이렇게. 뭐를 쓴 것 같아? 소수를 쓴 거잖아. 소수. 그지? 소수. 그지?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볼 거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A는 얘를 잘 들어야 돼. A의 원소는 X입니다. 요 형태. 요게 바로 얘의 원소야. 원소. 그런데 그것은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거야. 얘를. P 이렇게 쓰는 거야. P는 B의 원소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소수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라는 거야. 이게 조건제시법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이거야. 이 집합을 나타내는 원소의 형태야. 여기는 조건을 쓰는 것뿐이야. 조건. 알았냐? 예를 들어 꼭 X로만 쓰느냐? 그렇지 않아. 이렇게도 써요. C라는 원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써. EX.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썼어.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야. C의 원소가 있는데요. C의 원소는 2 곱하기 X예요. 그 X는 자연수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5 이하의 자연수. 형님 불러봐 그러면. 얘를 원소날법을 쭉 써봐. 뭐야? 이걸 원소날법으로 써보라고. 불러봐. 한 생각했네.
C의 원소는요, 얘예요. 2 곱하기 X예요. 근데 여기서 X는요, 5 이하의 자연수예요. 5 이하의 자연수가 뭔데? 5 이하의 자연수가 뭐야, 다 같이? 5 이하의 자연수. X가 1, 2, 3, 4, 5래요. 근데 2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불러 시작.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렇게. 아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 갖다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조건 제시법이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원소나열법이 편할 때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 그냥 A라는 놈을 0 하나만 쓰면 돼 이렇게. 그럼 0 하나 쓰면 끝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려면 A의 원소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거인 정수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렇게. 더 어렵잖아요. 0 하나만 쓰면 될 거야. 됐지 뭔 얘기지? 그런데 반드시 조건 제시법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을 갖다 보고 얘가 도대체 뭘 나타내려고 한 거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개, 내가 부르는 거 한번 생각해봐. 개, 고양이, 소, 말, 돼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럼 니네들이 도대체 얘를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뭐? 동물은 내가 그러면 닭도 집어넣겠지. 코끼리도 집어넣겠지. 그거 모르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이거는 나는 이걸 쓰고 싶었어. 얘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난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어. 이게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잖아, 그지? 뭐, 이 새끼야, 돼지, 야, 이 새끼야, 돼지 다 키웠어, 이씨. 돼지가 얼마나 이쁜데, 이씨. 자, 하여튼 이렇게 조건제법으로 나타낼 때가 있고, 알았냐? 그리고 또 하나, 집합을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다가 원소를 갖다 쭉 써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 그림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다. 이해 갔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간 거요? 이해 간 거요? 뭐라고 한다고요? 벤 다이어그램. 됐지? 그 다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었다. 예. 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서 현서 몇 개야? 100개잖아요. 이걸 갖다 야,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묻는 것을 앞으로는 기호로는 간단히 이렇게 써요. 야, 수가 영어로 뭐냐? 수. 개수. 수. 넘버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넘버 A, NA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냐면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입니다. 이렇게 써줘요. 이해 갔어요? 뭔 얘기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물 때는 앞에다 뭐를 쓴다? N자를 쓰는 거야. 알았냐? 알았지? 뭔 얘기지? 그런데 봐봐. 자, 그러면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지? 그 다음에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 기호도 얘기를 해줬어. 이제 하나. 집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야. 무한. 끝이 있다 없다? 없다. 끝이 없는 거야. 얘는 뭐야?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있는 거. 끝이 있는 걸 갖다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냐? 책에서는 가끔마다 이렇게 나와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집합, 셀 수 있는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예를 들어 봐봐. 지구상에 있는 탄소 원소의 개수. 그럼 유한이야 무한이야 물으면 못 세잖아요. 무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구에는 수십조 수백조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분명히 지구라는 한계에 갇혀있는 개수는 한정돼 있잖아. 이건 유한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내가 얘기하는 게 알겠어요? 됐어? 그러니까 끝이 있다 없다로 생각을 해야 돼 너희들은. 알았냐? 알겠습니까?
종혁이 머리에 머리카락의 개수. 머리카락. 이게 집합.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이죠. 많기는 많겠지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됐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들어. 그 중에서도 이런 거야. 여기 요 우리 강의실에서 키가 2m가 넘는 학생의 모임 있어 없어? 쓰고 싶어?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얘를 갖다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한다? 공집합. 근데 공집합은 앞으로 집합을 쓰고 아무것도 안 써야 돼. 아무것도 쓰면 안 돼. 하나라도 뭐 점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얘를 공집합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았냐?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 얘는 공집합이냐 아니냐는 거야. 아니에요. 집합 안에 요거는 이제 원소야, 얘가. 요게 기호로 쓰인 원소야. 그래서 이건 공집합이 아닌 거야. 알았냐? 공집합은 집합 안에 아무것도 안 써놓든지 아니면 요거 이것밖에 없어. 두 개밖에.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바로 공집합이야. 그렇다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0개야.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개수를 물을 때는 0 또는 1, 2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입니다. 이해갔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게 지금 설명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막상 문제로 넘어가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볼 거야. 자, 저기. 볼 거야.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 10보다 작은 짝수. 뭐예요? 2, 4, 6, 8. 끝났지? 됐지? 그 다음 6의 양의 약수. 1, 2, 3, 6. 만들어낼 수 있지. 키가 큰 축구? 도대체 얼마야? 뭐가 키가 큰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얘는 집합이 안 되는 거야. 5 이하의 자연수. 5 이하의 자연수 있잖아. 1, 2, 3, 4, 5.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이 안 되는 건 3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볼까? 그러면 7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자. 써볼 거야. 원소단일법으로. 불러. 시작. 1, 3, 5. 얘죠. 7보다 작은 홀수니까. 그치? 그럼 봐봐. 1번. 0은 A의 원소가 됩니다. 맞아? 틀렸어. 3은 A의 원소다. 맞아. 4는 A의 원소요? 아니요. 그래서 틀렸어.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원소잖아요. 틀렸어. 7은 A의 원소요?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거.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됐어? 이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봐봐. 오른쪽을 가만히 보자. 4, 8, 12, 16. 뭐예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 나타내는 원소들은. 4의 배수지. 그지? 그런데 4의 배수도 그냥 4의 배수가 아니라 뭐보다 작은? 20보다 작은 4의 배수. 이해 갔어요? 뭔 얘기지? 됐어? 따라서 몇 번? 5번이다라는 거 금방 할 수 있겠죠. 20보다 작은 양의 4의 배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은 1번 점점점 나간다는 것은 한없이 나간다는 얘기야. 무한. 자연수는 끝이 있어 없어? 없어. 무한. 그 다음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죠. 무슨 집합이야? 없으면 공집합. 자, 잘 들어. 4번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몇 개야? 24개입니다. 24개. 4의 배수는 24개. 4부터 시작해서 96까지. 그 다음 7보다 큰 홀수 91. 무수히 많지? 무한. 그럼 여기서 유한은 몇 번?
일단 4번은 됐죠? 근데 문제는 정답을 몇 개 고르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0개지. 셀 수 있잖아. 그래서 유한인 겁니다. 자, 공집합은 따라서 유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 집합이 무한과 유한으로 나뉘는 거야. 유한과 무한과 공집합으로 나뉘는 게 아니야. 무한과 유한이야. 공집합은 뭐다? 유한집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알았지? 귀에 새겨 들어야 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 그러면 이건 이거야. 이제 조건제시법을 그대로 해석해 볼 거야. A,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보자. A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소는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래요. X는 뭐 또는 뭐요? 뭐 또는 뭐요? 0 또는 얼마? 1. 이게 A의 원소야. B 볼까? B. B의 원소는요. 다음과 같아요. 8을 K로 나눈 값이에요. 그런데 X하고 K는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 X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K는 8에 뭐 해야 돼? 약수 중에 하나 해야 될까?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은 K가 1일 때 얼마? 8 될 수 있지. 2일 때 뭐가 될 수 있고? 4. 3일 때는 안 되잖아. 3분의 8이니까. 4일 때 얼마? 2. 8일 때 얼마? 1. 따라서 얘는 조건제법만 따르면 1, 2, 4, 8 얘가 될 수 있는 거야. 얘가 될 수 있는 거야. X값이. 이렇게. 됐지? 그럴 때 NA. 주원이 NA 얼마야? NA. 자, 따라서 NA는 2, NB는 얼마? 4. 2개 더하니까 6 이렇게 된다는 것이. 따라서 N자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다. 됐습니까? 됐지? 자, 집합. 원소가 A, B, C가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다 골라봐라. A는 A의 원소이다.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 잘 썼어. 니은 틀렸어요. 얘는 반드시 얘가 오려면 이쪽에도 집합, 이쪽에도 집합해야 돼. 근데 원소만 딸랑 써놨잖아. 그래서 무조건 틀린 거. 됐어? 그 다음 요교가 오면 여기는 집합, 여기는 이 자체가 원소가 돼야 돼. 이 자체가 원소야? 아니야. 틀렸어. 얘가 맞고 싶으면 요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얘 A, B, C A의 부분 집합이다. 집합과 집합. A, B, C가 원소잖아요. 여기. 그래서 거기다 집합교를 씌웠기 때문에 정답. 맞는 거.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맞는 거. 이렇게 따지는 거라는 거. 대체 뭔 얘기지? A는 012야. 이제 조건제시법은 너희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갖다 보는 거야. 조건제시법. B와 C가 조건제시법인데 이제 볼 거야. 이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B라는 원소는요. 얘예요. 얘. X 곱하기 Y를 하래. 여기다 조건을 주는 거야. X는 A의 원소 중에서 하나. Y도 A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갖다 잡아서 곱하래. 똑같은 것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A의 원소끼리 곱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값들이 다 B의 원소야. 불러봐. 시작 얼마? 0 곱하기 0 얼마? 0. 1 곱하기 1, 1도 나타낼 수 있고 1 곱하기 2 하면 얼마? 2. 그 다음 또 뭐? 2 곱하기 2 얼마? 4. 얘가 바로 B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B. 됐지 뭔 얘기인지? C의 원소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A의 원소끼리 요렇게 해서 더하래. 2y부터 해야 되겠다. 얘네들한테 2를 곱한 값이니까 0 얼마? 2 얼마? 4. 그리고 얘와 얘를 더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불러봐 시작. 0 얼마? 1
2. 0 더하기 1. 2 더하기 0. 됐지? 그 다음 얼마? 얼마? 3. 1 더하기 2, 3. 그 다음 얼마? 0 더하기 4. 그 다음 얼마? 5. 1 더하기 4. 그 다음 얼마? 6. 2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A의 원소와 됐어? 내가 쓰는 0, 2, 4와 더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수들을 다 써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됐지? 그러면 포함관계는 어떤 게 제일 커 보니까? C. 그 다음 뭐? B. 그 다음 뭐? A. C, B, A 순서가 돼야 되는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됐지? 이게 바로 원소나일법이다. 아니 조건제시법이다. 자, 집합이 있대요. 이제 우리가 부등호랑 똑같아. B라는 놈이 A에 포함돼야 된대. 수직선이 나오면 수직선을 그려야 돼. 부등호가 나오면 이렇게 돼야 돼. B라는 놈이 있대. 0에서부터 3까지. 그런데 얘가 다 포함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 포함해야 되려면. 이렇게. 따라서 A라는 놈은 0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돼? 무조건. 어떤? 작은 쪽. 같아도 된다. 얘가 0이 돼도 서로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얘는 3보다 어때야 돼? 3보다 무조건. 그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그거 같아요. 됐어? 이렇게 돼야 돼.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에게 쓰는 마이너스 1, 얼마? 0. 됐어? 뭔 얘기인지? 그러면 얘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어? 됐죠? 자, x는 9의 양의학수래. 불러 시작. 일단 뭐요? 1, 3. 현서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8개죠. 그 8개를 다 써보래.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 자기 자신은 안 됩니다. 이걸 갖다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 진 부분집합이더라고. 그럼 7개가 될 거야. 그 7개를 쓰는 거야. 공집합 무조건 되고 1, 3, 9. 그 다음 얼마? 1, 3, 1, 9. 그 다음 얼마? 3, 9. 1, 9 됐어요. A하고 B가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럼 원소가 똑같아야 돼. 원소가 똑같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원소가 몇 개야? 뭐야? 괜찮아. 아니 원소. 2개입니다. 똑같은 것은 잘 들어야 돼. 똑같은 것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2번 쓰질 않습니다. 알았죠? 똑같은 것은 몇 번 쓴다? 1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소 2개예요. 1하고 2. 알았냐? 2번 쓰질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얘랑 같다라는 것은 원소가 똑같아야 돼. 1 똑같네. 됐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4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가 4가 돼야 돼. 얘가 4가 되든지 그럼 B제곱이 4라고 할까? 그럼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B는 얼마? 2. 그럼 얘가 이제 4가 됐어. B는 2가 됐어. 아니, B제곱이 4야. 그럼 얘는 3이네. 그러면 A도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얘가 4가 될 수는 없어. 반대로 얘가. 왜냐하면 B제곱 마이너스 1이 4가 되면 B는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모르면 밥통이죠 이제.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개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개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란 뜻이야? 2의 몇 제곱이 128이야? 2의 몇 제곱?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야. 2의 n제곱. 그지? 그럼 2의 몇 제곱이 128 나와? 7이야.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7입니다. 7. 그런데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에서 하나만 빼는 거니까 원래 진부분집합이 63이었다는 얘기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64였다는 얘기야. 64.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였다는 얘기야? 얼마? 얼마? 6이었다는 얘기야. 6개였다는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14의 양의 약수가 있을 거야.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래 몇 개야? 몇 개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몇 개? 몇 개? 16개. 2의 4제곱 16개야. 그런데 얘가 뭔 뜻이라고 그랬어? 얘이고 얘가 아닌 이게 뭐라고 그랬어? 진부분 집합. 근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2라는 것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 2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 거기다 채워넣으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2의 세제곱. 원래는 8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은 빼라고 했잖아. 여기서 얼마? 이건 7개입니다. 7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대체 뭔 얘기지? 그래서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 특정한 원소를 갖다 빼고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면 거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집어넣어주면 2를. 그러면 2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지? 이렇게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거다. 공부를 해보려면 해보고요. 이렇게 알았죠? 됐어요? 이해가 안 갔어? 갔어? 됐어? 됐죠? 또 여기 위의 점 A, B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P, Q로 하고 한번 더 해봐라. 자, 봐봐. 요 직선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이 있대. A, B래. 근데 얘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대칭을 한다. 대칭. 그럼 요 점을 갖다가 우리는 P, Q라고 한다. 이렇게. 그치? 얘와 얘와의 중점이 뭐다? 얘와 얘와의 중점이. 얘가 된다. 됐어? A 플러스 P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P. 여기까지 됐지? 똑같아. B 플러스 Q. 얘를 2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B 플러스 Q는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지? 그럼 B는 뭐랑 같아, B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Q랑 같아요. 여기까지 해결됐어? 됐죠? 그런데 A와 B는 어디에 있는 점이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에다 A를 대입하면 Y가 B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집어넣는 거야, 이제. A 대신에 얘를.
됐습니까? y 대신에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p하고 q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지. 해결됐어? 됐지? 뭔 얘기인지? 말 그대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라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A랑 대입하면 그냥 끝이. 내가 언제 그냥 대입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대칭인 요거를 갖다 요거 있지 요거. 요거에 대한 x 이걸 x하고 y라고 하면 얘에 대한 서로 관계식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임의의 하나의 점을 잡아서 이렇게 대칭 이동했더니 PQ의 관계식이 이제 구해졌잖아. 여기서. 이해가서 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답은 여기서에 나온 P를 X, Q를 Y로 바꿔버리면 끝. 해결? 됐어? 또. 얘와 얘는 평행해요. 그지? X축으로 N만큼 X에다 뭐를 대입해? X-M을 대입. Y에다가는 뭘 대입해? Y 플러스 3.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야. 됐죠? 여기까지. 얘와 얘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분명히 어떻게? 전개. 3x 마이너스 3m. 넘어와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꼴 0이야. 일반형으로 반드시 바꾸고요. 여기에 있는 점 아무거나 간단한 점을 잡아서 대입하라고 했잖아. 어떤 점을 잡을까? 0, 마이너스 4 잡자. 여기 y절편 잡은 거예요. 그냥.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구해봐. 시작 얼마? a제곱 플러스 얼마? b제곱 루트 10분의 대입 0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1 나오네. 1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10. 이거 푸는 거야. 됐어? 가서 곱하고. 절대값 푸는 방법을 알 거니까. 됐죠? 좌표를 구해야지.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야? 아니, 반지름. 얘가 10이거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 구하면 요 점의 좌표가 구해져.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요 점의 좌표가 구해져. 7,뭐.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두려지겠지. 그지? 됐어? 됐냐? 뭐 구하는 거야, 근데? 뭐요? A, B의 수직? 뭐냐? A1이 어디 있어? 수직. 뭐가 그러면? 기울?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얘 기울기.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니까, 그지? 근데 니네들 그거는 알아야 돼. 수직이 됐잖아. 여기가 수직이 되면 얘는 있잖아. 이거 봐봐. 지울게. 이제 그렇게 좌표는 구해. 알았지? 그러면 수직이 됐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 됐지.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가 수직이 되니까 그래. 얘도 얘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수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점 구하고 요점 구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갖다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갔니? 피타고라스 정리로 됐어? 약간 어렵네. 이렇게 하면 얘를 여기다 대칭. 아이고. 얘를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 벽이니까. 여기가 벽이지, 그지? 얘를 요거에 대해서 대칭. 그리고 얘 길이 구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될 거고. 됐지? 요 길이가 될 거야. 됐냐? 됐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얘는 이거 더하기 얘가 최소값이야. 됐지? 뭔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이었잖아. 그럼 얘 길이가 얼마? 요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럼 여기 10만큼 요 대칭이 됐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돼? 여기의 길이는. 얼마? 여기가 20, 50, 10이니까 얼마? 80. 됐지? 여기는 얼마요? 60. 그러면 얘, 최소값은 얘야. 얼마?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00. 이렇게 될 거야.
해결됐습니까? 됐지? 부디 1, 마이너스 1을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마이너스 2, x하고 y를 바꾸면 돼. 얘야. 얘가 b야. 그렇지? 그 다음 이거 이제 구해야지. 1, 마이너스 2라는 놈을 y 이꼴 2x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을 구할 거야. 얘와 얘와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a 마이너스 1분의 b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첫 번째. 그렇지? 두 번째. 얘와 얘와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마이너스 2. 됐지? 얘가 여기에 있어야 돼. x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y가 얘가 나와야 돼. 두 번째. 따라서 1번과 2번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C의 좌표가 구해지는 거야. B하고 C하고의 뭐?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해결? 또. 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바뀌어. Y로 바뀌어 이렇게. X하고 Y를 바꾸는 거야. 됐지? 뭔 얘기인지. 됐어? 그 다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X에다 뭐 집어넣어라? 여기까지는 똑같고. 됐어? 됐지? 뭔 얘기인지. 그런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 내가? 절대값 A와 A가 3이 돼야 된다. 절대값 얘도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얘와 얘의 절대값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건 다 필요 없고 절대값 A가 어찌됐건 얘가 3이 돼야 돼. 절대값 얼마? B 플러스 2. 얘도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물론 이제 마이너스지만 똑같은 거야 이거는. 내가 그래서 안 쓴 거야. 알았지? 얘가 돼야 된다. 됐어? 그러면 A, B를 갖다 구한 다음에 A 곱하기 B가 최대가 되는 값 찾아보라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 B는 뭐가 돼? B는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5거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찾아보라는 얘기야. 3 마이너스 3. B는 얼마? 1 아니면 얼마? 마이너스 5거든. 곱해서 가장 큰 값 얼마야? 플러스 15.